네, 미국 주식 투자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일단 무작정 한번 따라 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종목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이학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MTN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이어나갈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어제 오늘 뉴스가 많이 되는 바로 그 기업이 되겠는데요. 네. 바로 티파니를 인수로 추진한다는 바로 루비통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루비통은 미국 기업이 아니죠. 프랑스 기업이 되겠고요. 물론 주식도 미국에서도 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는 프랑스에서 거래된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 주식도 여러분들 그냥 바로 하실 수 있거든요. 웬만한 증권사에서.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다고 좀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루비통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1850년에 이런 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루비통 이런 것도 사람 이름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장인이 한 명이 만든 회사가 되겠고요. 지금의 이제 루비통의 오너라고 얘기하는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세계 최대 기업의 그런 거대 기업군을 갖고 있는데 유래는 루비통 그리고 모네 풍무 헤네시 합해갖고 루비통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분 여기 바로 화면에 나오는 이분이 베르나르 해갖고 이름도 어렵지 않습니까? 베르나르 아르노. 프랑스 말에서 발음도 어려운데 이 사람이 지금 자산 가치가 1,020억 달러. 세계 4위 부자. 그러니까 제가 늘 1, 2, 3, 4 부자 할 때 말씀드리는 거, 그저께인가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프 베조스가 1등이 딱 되겠고요. 네. 빌 게이츠가 두 번째 부자, 세 번째가 워렌 버핏, 네 번째가 바로 베르나르 아르노가 되겠고요. 제가 흥미로운 거 말씀드리면 이분이 작년에는 10위권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이 자리에 있던 분이 누구냐면 자라 있죠, 자라. 네네. 자라 회장이 4위, 5위였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쪽 브랜드가 좀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분이 한 8위, 9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 다 왜 올랐겠습니까? 일본 다 여러분들이 이거 물건 저희가 사줘갖고 사서. 아주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분은 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하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부자였고요. 쉽게 해서 이분도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이제 막 설득한 거죠.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된다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한 거가 1995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크리스천 디올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투자하면서 하나씩 커지면서 이제 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브랜드들 다 취합한 것이 바로 LVMH 루비통 그룹이 되게 했고요. 현재 네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네 번째 부자가 되게 했고요. 지난 4월에는 노틀담 성당 화재 때 2억 유로를 성금 냈는데 그때 오히려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밖에 돈을 안 냈냐 하고 얘기되고요. 2억 유로도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엄청난 돈인데 그 안에서는 너무 그래도 도네이션이 작다라는 얘기했고요. 사실 이런 분이 정말 친한 분들 엄청 이분도 보수적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랑 친한 거로 좀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텍사스에서 공장을 오픈했거든요. 그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방카 딸이랑 데려가고 오픈식하고 네. 여기 보시면 사진도 보시면 루비통 핸드백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워낙 많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뉴스에도 많이 나온 거 아실 수 있어 봅니다. 워낙 브랜드는 뭐 이런 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는 루비통, 구찌, 샤넬, 뭐 에르메스, 뭐 프라다 등등 다 있지 않습니까? 네. 크리스찬 디올, 펜디, 지방시 다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에르메스랑 프라다, 구찌, 샤넬 정도 제외하고는 웬만한 거는 이 기업이 다 갖고 있다라고 일단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미리 좀 살펴봤는데 저는 다 다른 개별 기업들인 줄 알았어요. 네. 이 안에 이 루이비통 그룹이 이렇게 많은 명품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몰랐는데 네. 얼마나 많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예, 저도 이제 뭐 브랜드 잘 모르니까 보면 패션도 있고 무슨 보석 뭐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 지금 표가 딱 나오는데 이게 답니다. 딱 보시면 겐조 이런 것도 저는 그냥 잘 몰라갖고 일본 건줄 알았더니 이것도 네. 예, 프랑스 거라고 그래갖고 있고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일부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반일 뭐 그런 거 나올 때 이거 뭐 얘기를 했었나 봐요. 딱 보니까 일본 거라고 돼갖고 그쪽에서 프랑스 거다 뭐 얘기하고 그랬던 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뉴스 찾아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요. 네. 보석 쪽의 브랜드에서는 불가리나든가 태그호이어. 사실 제가 쓰는 것 중에 딱 하나 태그호이어는 제가 좀 갖고 있는데 그거 네. 하나가 딱 있겠고요. 이제 주를 보면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거는 전 주로 술을 하나도 안 마실까 모르겠지만 영화나 제가 특히 일본 쪽 드라마 보면 진짜 많이 나는 돈페리뇽 이런 네. 것들 이것도 있고요. 헤네시 이런 것도 보면 제가 그 면세점이나 가끔 보면 헤네시 사가는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딱 그것도 여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브랜드를 이제 한 벌에 다 갖고 네, 있고요. 정말 많이 여기 가지고 이제 부족해 갖고 이제 티파니까지 딱
들어갔다는 거죠. 사실 보면 한 4, 5년 전에 사실 그 에르메스를 인수하려고 적대적 MLA가 한번 뉴스가 크게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막판에 결국 서로 합의하고 이제 없던 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공격 본능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계속해서 인수를 해온 거겠죠. 네. 근데 경기도 좀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라 회장이 순위권에 상위권에 있다가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또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의 회장이 4위권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게 어쨌든 사람들이 사기 때문일 거잖아요.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럭셔리 브랜드가 계속해서 뜨는 걸까요? 예, 미리 말씀드린 하위권이라고 그래도 전 세계에서 8위 정도입니다. 네. 자라 회장. 1위부터 10위권에서 하위권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돈이 없어서 불쌍하다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1위 한 8위 정도일 겁니다. 네. 지금 현재요. 말씀드리면 밀레니얼들의 소비가 이제 여기에 이제 몰려 있는 건데 밀레니얼들의 소비가 핵심적으로 극과 극인 거죠. 그래서 중간 그룹이 안 되고 제일 비싼 것들 그리고 좀 저렴한 쪽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특징이 중간급 브랜드가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지금 밀레니얼들의 소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들어가는데 밀레니얼 인구 전체 인구 자체가 지금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인구보다 늘어났고요. 중국의 접수의 사치품 럭셔리 제품 시장에서 2년 연속 20%가 증가했고요. 올해도 무난히 20%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경기가 안 좋다면 큰일 났다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 나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밀레니얼들의 소비 보면 이 수치가 정확히 떨어지는 거 보면 17년에도 이렇게 20% 올라갔고요. 18년에도 20% 이상 올라갔고요. 올해도 물론 20% 이상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 또 하나가 요즘 보면 바로 이런 주식이요. 그것도 있고 사실 구찌도 있고 다 상장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고공 행진하다가 약간 멈칫했는데 그 이유가 보면 홍콩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홍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갈 거다 얘기했는데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제가 엊그저께 확인해 봤더니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저도 고민해봐서 찾아봤더니 요즘 특징이 중국 사람들이 물론 여전히 해외에서도 사지만 이 그림 보시면 해외보다도 지금 국내 소비가 50%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분들도 면세점이나 해외 가서 사왔는데 결국 세금 문제도 있고 그렇게 있고 결국 많이 사다 보면 해외와의 우리나라와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중국 내에서의 소비가 직접 늘어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 보이겠고 거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에 대한 인하가 됐고요. 이국자의 수화물의 검사를 강화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과의 가격 격차 해소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럭셔리 시장에서 소비의 3분의 1은 중국이 되겠고요. 미국은 커봤자 중국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네. 미국도 여전히 크지만 중국이 엄청난 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쇼핑을 여자들은 많이 하니까 네. 들어보면은 이제 중국인들이 다 쓸어가서 정말 구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 비싼 물건들도 네.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럭셔리 브랜드가 이제 화장품 유통 쪽도 발을 넓히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가 많은데 루비통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사람은 사실 그렇게 보실 분 있거든요. 난 아직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러실 분이 있을 텐데 화장품도 엄청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거 찾아봤더니 코덕이요? 코스메틱 덕후 덕후, 그런 네. 모양 저는 그 말은 또 어떻게 또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런 거죠. 화장품 유통점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 CJ에 사는 올리브 영부터 해갖고 네. 롯데, GS 등 다 각각의 브랜드를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세포라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홍콩에도 있고요. 미국, 유럽, 캐나다 다 있는 엄청 큰데요. 그 세포라의 특징이 저는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하이 브랜드 화장품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 있고 약간 중저가 있는데 세포라에 가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설화수나 후 같은 거 있죠. 그러나 외국의 유명 브랜드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 차이를 몰랐는데 그거가 바로 세포라가 누구 거냐면 역시 루비통 그룹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하니까 그만큼 바잉 파워가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오픈한다 얘기 들었는데 결국 또 운이 좋게 막 찾아보니까 지난주에 24일 날 한국에 드디어 첫 매장이 강남에 들어섰거든요. 구름같이 고객이 몰렸다는 거를 저도 이제 사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코독이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찾아보니까 세포라에서 득템할 수 있는 뷰티 제품 7개, 여기서 물건 잘 사는 방법 5개 이런 거 블로거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게 그만큼 돈을 가서 쓰는 건데 제가 장담까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이 기업이
루비통 그룹이라는 걸 아는 분은 제가 보기에 1%는 안 될 그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보신 분은 똑똑해지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똑똑해진 거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서 샀기 때문에 그 회사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해외여행 가면 여자들은 정말 세포라 뭐 코덕들의 성지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네. 이제 꼭 들렀는데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입점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아까 잠시 짚어주셨어요. 다른 소식도 한 개 더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티파니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뭐 결정된 건 아닌데요. 하여튼 주당 $120 얘기하고 바로 오늘 $120에 붙었습니다. 저희가 티파니를 소개한 지도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만큼 주가는 뭐 오늘 갭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관광객이 좀 줄어들고 있고 이제 중국과의 분쟁이 이어지면서 티파니가 이제 티파니 갖고만 하니까 일단 루비통 그룹 같은 경우에서의 어떤 비딩에 그러니까 인수하는데 이렇게 협상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그만큼 루비통의 어떤 공격력 그만큼 사 확대에 대한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 루이비통 모에헤네시 이 루이비통 그룹의 주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주시장은 뭐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얘기하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할 정도죠. 그쵸.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고 중국 사람들도 더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요. 이제 세포라에서 이제 강남에 생겼고 제가 두 번째 세포라는 홍대에 생기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가서 돈을 써주고 있고 그 돈이 어디로 가겠냐면 그분들의 주주로 아까 그 집안 세계 4위의 그 회장님한테 여러분들의 쓰시는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주가는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살 수 있고 프랑스에도 살 수 있고 독일에서도 하는 거 여러 개 상장돼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대한민국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중에서 한 7, 8개 정도는 프랑스 주식을 직접 살 수 있거든요. 정 아니면 독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 쪽에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루이비통 그룹, 이 세계 최대의 럭셔리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룹이죠. 이 루이비통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